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50년 동안 너무 정말 고생했어.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먹어요. 저는 알았어요. 정말 이제 제가 갚아야 할 빚을 드디어 다 갚았다는 걸요. 근데 이상하죠? 50년 전 그날 저를 구해준 그분 얼굴도 이름도 몰랐는데 어떻게 빚을 갚았을까요? 자,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2025년 3월 20일 수요일 새벽 3시였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은 떠졌어요. 아니, 요즘은 알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몸이 먼저 알거든요.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걸.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불을 켰어요. 칵! 형광등이 깜빡이면서 켜졌죠. 새로 갈아야 하는데 뭐. 며칠만 더 버텨주면 돼요. 오늘은 50일째. 반은 왔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71살 할머니.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고 팔엔 보라색 멍이 가득했죠. 어젯밤에 병원에서 맞고 온 항암제 주사 자국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약 부작용이에요. 신경이 죽어가는 거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김을 말 수는 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이, 당근, 시금치, 우엉, 계란, 맛살, 단무지.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도마 위에 김을 펼쳤어요. 밥을 올리고 재료를 하나씩 얹었죠. 손이 떨려서 당근이 삐뚤빼뚤 놓였지만 괜찮아요. 마음이 담기면 되는 거니까요. 휙, 휙. 김밥을 말았어요. 50년 동안 매일 말아서 이젠 눈 감고도 말 수 있어요. 썩, 썩, 썩. 한 줄을 6조각으로 잘랐어요. 정확히 6조각. 한 조각도 더 많이, 한 조각도 더 적게 자르면 안 돼요. 그게 제 규칙이거든요. 하나, 둘, 셋. 10, 20, 30. 김밥을 세면서 생각했어요. 50년 전 그날을요. 1974년 7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47분. 그 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21살이었어요. 시장 안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손님들도 뜸했고요. 저는 가게 앞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졸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불이야, 불이야.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죠. 시장 저쪽 끝에서 까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불이었어요. 금방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불은 순식간에 번졌어요. 시장 전체가 불에 타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뒤에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봤죠. 제 딸 미란이가 손주 셋을 데리고 서 있었어요. 당시 5살, 3살, 그리고 생후 6개월이었던 막내까지요. 엄마, 빨리 나가요. 미란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애들 손을 잡았어요. 출구로 뛰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 늦었어요. 불길이 우리 앞을 막았어요. 뒤로 가려고 해도 거기도 불이었어요. 사방이 불이었어요.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기침을 했어요. 막내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저는 애들을 꽉 안았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죠. 그때였어요. 거기 사람 있습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소방관이었어요. 여기요.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소방관이 불을 뚫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헬멧과 마스크 때문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볼 수 있었어요.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아줌마, 제 등에 업히세요. 애들은 제가 안을게요. 그는 저를 업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불길을 뚫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소방관은 멈추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면서도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걸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포기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밝은 햇살이 눈부셨어요. 맑은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저는 살았다는 걸 실감했죠. 소방관은 저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구급대원에게 건넸어요. 그리고는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직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분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30분 후 불은 꺼졌어요. 근데 그 소방관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건물이 무너졌대요. 그분은 사람을 구하다가 그 안에 갇혔대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울었어요. 제 목숨을, 제 손주들 목숨을 구해준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로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난 거죠. 할머니, 저예요. 예린이요. 김밥집 직원 예린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30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문을 열었어요. 26살 예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 또 밤새셨어요? 불 켜진 거 봤어요. 아, 괜찮아.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야. 할머니, 예린이가 제 팔을 봤어요. 주사 맞은 자국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할머니, 병원 다니시는 거 알아요. 그렇게 몸 안 좋으신데 왜 매일 김밥을 그렇게 많이 사세요? 이 질문, 지난 3개월 동안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밥 굽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도 하루에 100줄씩이나요?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다 배달하세요? 내가 해야 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예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에 뭔가 무게감이 있었나 봐요. 그럼 오늘도 김밥 100줄 맞죠? 응. 부탁해. 예린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제가 싼 김밥들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할머니, 이거 100일줄이에요. 제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100일줄이었어요. 아, 깜빡했네. 저는 마지막 한 줄을 따로 챙겼어요. 이건 다른 데 가야 하거든요. 아, 그거는 따로 갈 거야. 어디요? 어디냐고요? 그곳은 제가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간 곳이에요. 새벽 6시, 저는 김밥 100줄이 담긴 보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무거웠어요. 예전엔 가볍게 들었는데 이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놓으면 제가 50년 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지는 거니까요. 버스를 탔어요. 아침 첫 차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오늘도 김밥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20분 후 버스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10분만 더 걸으면 돼요. 휴. 숨이 찼어요.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만 쉴까? 아니야,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마침내 도착했어요. 서대문 소방서. 빨간 벽돌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정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저는 김밥을 하나씩 꺼내서 벤치 위에 가지런히 놓기 시작했어요. 100줄. 정확히 100줄. 소방관은 3교대 근무를 해요. 한 조에 3,334명 정도 되죠. 세 조 합치면 약 100명이에요. 저는 그 100명 모두에게 김밥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굶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하시는데 밥은 제대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김밥을 다 놓고 저는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매일 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소방관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마이너스 이름 없는 할머니 올림. 쪽지를 김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렸어요. 빨리 가야 해요. 소방관들이 나오기 전에요. 저는 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 인사를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김밥을 놓고 가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건 감사가 아니라 빚을 갚는 거니까요. 50년 전 그날 저를 구해준 그분께, 그리고 지금도 불 속에 뛰어드는 모든 소방관님들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지막 한 줄의 김밥을 꺼냈어요. 10번째 김밥. 이건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소방서에서 5분 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한쪽에 작은 추모비가 있죠. 순직 소방관 추모비. 저는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김밥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오늘도 왔어요. 밥 먹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대답을 들은 적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저 덕분에 50년을 더 살았어요. 제 손주들도 다 컸어요. 지금은 손주들도 애들이 있어요. 증손주죠.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저 이제 오래 못 와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근데 참았어요. 울면 안 돼요. 울면 김밥에 눈물이 떨어지니까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못 오면 다른 사람이 올 거예요.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추모비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이 손에 닿았어요. 50일만 더 버티면 돼요. 50일만 더 김밥 싸면 제가 할 일은 끝나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저는 돌아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주치의 성민 선생님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병원 오시기로 했잖아요. 안 오시면 제가 찾아가요.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 가고 있어요. 할머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네, 할머니. 밥은 언제까지 싸도 돼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할머니, 그 김밥이 뭐예요?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집착이라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집착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냥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김밥을 싸는 동안은 제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거니까요. 할머니, 됐어요. 병원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오늘은 50일 중 1일째. 앞으로 49일 남았어요. 49일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김밥을 쌀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그게 50년 전 저를 구해준 그분께 드리는 제 마지막 감사니까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50일 후 제가 만나게 될 사람이 바로 5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구조된 아기였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다시 한번 살리려 올 거라는 것도요. 이제부터는 조금 슬픈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50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슬픈 이야기를 알아야
지금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병원 진료실이었어요.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김성민 선생님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45살, 이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에요.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최근에 찍은 CT 결과가 나왔는데요. 나쁘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나쁩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이니까요.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됐어요. 그리고 림프절도 침범했고요. 사기 말기입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안 받을 거예요.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남았냐고요. 항암 안 받으면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개월.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 90일. 딱 50일 전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일 남은 거죠. 그럼 김밥은 40일치만 더 싸면 되겠네요.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월 1일 마이너스 김밥 100줄 완료. 3월 2일 마이너스 김밥 100줄 완료. 3월 3일 마이너스 김밥 100줄 완료. 50일치 기록이었어요. 50년 전 빚을 갚는데 50일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40일밖에 못 남았네요. 그럼 서둘러야죠. 할머니, 무슨 빚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몰라요. 목숨 빚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일어섰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통증 조절도 해야 하고. 됐어요. 저 바빠요. 할머니,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아팠어요. 주사 맞은 곳이었거든요. 아, 저는 신음을 냈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손을 놨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팔에 멍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냐고요? 그건 말하기 힘들어요. 선생님은 누군가한테 목숨 빚진 적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50년 전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50년 전 누군가가 저를 구하려고 죽었어요. 저 대신에요. 제가 살려고 그분이 죽었어요. 할머니, 그 빚을 갚으려고 50년을 살았어요. 매일매일 김밥을 싸면서요. 이제 거의 다 갚았어요. 40일만 더 버티면 돼요. 그래도 치료는 받으셔야죠. 40일을 버티려면요. 아니에요. 치료받으면 김밥 못 사요. 항암제 맞으면 손이 떨려서요. 선생님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진료실 문으로 걸어갔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진통제만 처방해 주세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 50년 전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멈춰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선생님을 봤어요. 왜요?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된 이유가 어쩌면 할머니 이야기와 비슷할지도 몰라서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50년 전 그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74년 7월 23일 화요일이었어요. 정확히 50년 10개월하고 27일 전이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2시쯤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남편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딸이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정말 더웠어요. 손님도 없고 저는 가게 앞에서 부채질하면서 졸고 있었어요. 그때 제 딸 미란이가 왔어요. 손주 셋을 데리고요. 딸은 그때 26살이었어요. 시집을 일찍 갔거든요. 18살에요. 그래서 애를 일찍 낳았죠.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막내가 생후 6개월이었어요. 미란이가 말했어요. 엄마, 애들 잠깐 봐줘. 시장 구경 좀 할게. 그래서 제가 봐주기로 했죠. 근데 그때였어요. 불이야.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시장 건너편에서 연기가 났어요. 처음엔 작았어요. 근데 순식간에 커졌어요. 바람이 불었거든요. 여름 날씨에 나무 건물, 그리고 바람. 완벽한 화재 조건이었어요.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애들 손을 잡고 뛰었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애들이 넘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애들을 꽉 안았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불이 지나가길 기다리자고 생각했어요. 멍청한 생각이었죠. 불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가게를 삼켰어요.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기침했어요. 큰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서워. 둘째도 울었어요. 막내는 더 이상 울지도 못했어요. 숨이 가빠서요. 저는 애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죠. 눈을 감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애들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죽어도 괜찮으니 이 애들만은요. 그때였어요. 거기 사람 있습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불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여기요. 여기 애들이 있어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어요. 그림자가 가까워졌어요. 소방관이었어요. 헬멧을 쓰고 무거운 장비를 입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볼 수 있었어요.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눈빛. 아줌마, 제 등에 업히세요. 애들부터요. 아니요, 아줌마부터요. 제가 아줌마 업고 애들 안고 나갈게요.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소방관이에요. 믿으세요. 그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를 믿기로 했어요. 소방관이 저를 업었어요. 그리고 애들을 품에 안았어요. 5살, 3살, 생후 6개월. 4명의 목숨을 그는 혼자 짊어진 거예요. 출발합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어요. 불길을 뚫고요.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불이 제 머리카락을 태웠어요. 제 옷을 태웠어요. 근데 그 소방관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의 등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쿵.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도 무서웠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공기가 달았어요. 소방관이 저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애들을 구급대원에게 건넸어요. 애들부터 병원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아직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옆에 딸 미란이가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렸어? 애들은? 괜찮아. 다 살았어. 엄마 덕분에. 아니에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미란아, 그 소방관님은? 미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말해봐. 어떻게 됐어? 돌아가셨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건물이 무너졌대. 그분이 사람들을 구하고 나오려는데 천장이 무너졌대. 이름이 뭐래? 몰라. 신원 확인이 안 됐대.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대. 저는 울었어요. 제가 살려고 그분이 죽었어요. 제 손주들이 살려고 그분이 죽었어요. 이름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제사라도 지내야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가족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악몽을 꿨어요. 불길 속에서 손을 뻗는 소방관의 모습이 보였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분께 평생 빚을 갚으며 살자. 어떻게 갚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생각났어요. 소방관들은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화재 출동 가면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그럼 내가 밥을 만들어 드리자. 다음 날부터 저는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줄이었어요. 그게 제가 만들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근데 점점 늘렸어요. 20줄, 30줄, 50줄. 그리고 10년 전부터 100줄을 싸기 시작했어요. 소방관이 약 100명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100명 모두에게 드리자. 그분처럼 용감한 사람들이니까.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김밥을 쌌어요.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성민 선생님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나 봐요.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제가 김밥을 싸야 하는지. 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40일만 더 버티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그 50년 전 화재가 어디였어요? 서대문 시장이요. 왜요?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 저도 그 화재에서 구조됐습니다. 네, 저는 생후 6개월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고 시장에 갔다가 화재를 만났대요. 그때 소방관이 우리를 구했다고 들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네, 제가 할머니가 안고 계셨던 그 아기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봤어요. 45살 중년 남자, 의사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제가 50년 전 품에 안았던 그 생후 6개월 아기였어요. 선생님,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관님 덕분에도요. 선생님이 일어나서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50년 만에 그날의 아기를 다시 만났어요. 그 아기가 의사가 되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잘 자랐네요. 정말 잘 자랐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꼭 살리겠습니다. 50년 전 그분이 저를 살렸듯이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살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요. 꼭 살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50년 전 그 소방관의 눈빛처럼 간절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살리려고 해도 제 몸은 이미 한계였다는 걸요.
그리고 40일 후 제가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마지막 50일 이야기가 시작돼요. 준비되셨죠? 그럼 계속 갈게요. 병원에서 나와서 저는 바로 김밥집으로 갔어요. 예린이가 카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병원은 어땠어요? 괜찮아. 별일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예린이에게 짐이 될 테니까요. 그럼 내일도 김밥 100줄 맞죠? 응. 부탁해. 할머니, 근데 진짜 궁금한데요.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김밥 어디 가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가져가시잖아요. 좋은 곳이야. 그게 어딘데요? 소방서. 예린이의 눈이 커졌어요. 소방서요? 왜요? 그냥 감사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근데 예린이 얼굴을 보니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착해요. 제 이야기를 이해할 거예요. 예린아, 시간 있어? 네, 있어요. 그럼 앉아.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예린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그리고 50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화재 이야기, 소방관 이야기, 구조 이야기. 예린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할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50년 전에. 그래서 매일 김밥을 소방서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응, 그분께 빚을 갚는 거야. 예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김밥 배달이요. 할머니 혼자 들고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예린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할머니, 저도 소방관한테 빚이 있어요. 응? 5년 전에 제 오빠가 화재 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소방관이 구했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예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도와드리는 게 제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린이를 봤어요. 26살 어린 나이에 벌써 삶의 무게를 아는 아이였어요. 고마워, 예린아.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부터 예린이는 저와 함께 김밥을 배달했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제가 비틀거리면 잡아주고 함께 소방서까지 걸어갔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5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3월 25일 수요일, 김밥 배달 11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소방서 앞에 김밥을 놓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는 멈춰 섰어요. 돌아보니까 젊은 소방관 한 명이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눈빛이 맑았어요. 네, 할머니 매일 김밥 갖다 주시는 분이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들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소방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감사 인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힘이 나요. 출동 나갔다 와서 김밥 먹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왜요? 그냥 이름 없는 할머니로 기억해 주세요. 소방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름 없는 할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소방관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소방서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넓은 어깨, 꿋꿋한 걸음걸이. 50년 전 그 소방관도 저렇게 생겼을까요? 4월 5일 토요일. 김밥 배달 22일째. 몸 상태가 나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주저앉았어요. 이럴 때가 아닌데. 김밥 싸야 하는데. 저는 벽을 짚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칼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제발 좀. 손을 움켜쥐었어요. 힘을 줬어요. 떨림이 조금 줄었어요.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50줄을 쌌을 때 현기증이 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직 50줄 남았는데 저는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고르려고요. 10분 후 다시 김밥을 쌌어요. 51, 52, 53. 80줄을 쌌을 때 코피가 났어요. 뚝. 빨간 피가 김에 떨어졌어요. 안 돼. 저는 그 김을 치웠어요. 새 김으로 다시 쌌어요. 김밥에 피가 묻으면 안 돼요. 소방관들이 먹을 건데 깨끗해야죠. 마침내 100줄을 다 쌌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6시 30분. 평소보다 1시간 늦었어요. 근데 다 했어요. 오늘도 해냈어요. 소방서로 가는 길 예린이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창백해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나중에. 일단 김밥부터 전하고. 할머니, 예린아. 저는 예린이를 봤어요. 나 정말 괜찮아. 걱정 마. 예린이는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방서 앞에 도착했어요. 김밥을 놓았어요. 그때 소방차가 들어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소방관들이 뛰어내렸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봤어요. 지난번에 인사했던 그 젊은 소방관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응. 김밥 놓고 갈게. 감사합니다. 소방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힘이 났어요. 아, 이래서 내가 이걸 하는구나. 이 웃음을 보려고 50년을 버텼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쓰러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예린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미안해. 좀 쉬었다 갈게. 할머니,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안 돼. 내일도 김밥 싸야 해. 할머니, 예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예린아. 저는 예린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게 해줘. 예린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근데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22일째 마이너스 완료. 28일 남았어요. 28일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럼 50일, 딱 50일 동안 김밥을 만드는 거예요. 50년 빚을 갚기에 50일이면 충분하겠죠. 4월 10일 목요일. 김밥 배달 27일째.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꼭 오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아요. 알았어요. 내일 갈게요. 오늘 오세요. 내일은 늦어요.
근데 오늘은 김밥 싸야 해요. 할머니, 성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이요. 김밥은 하루 쉬어도 돼요. 할머니 몸이 더 중요해요. 안 돼요. 5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었어요. 이제 와서 쉴 수 없어요. 할머니, 선생님, 28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병원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도 김밥을 쌌어요. 그날도 소방서에 전했어요. 그날도 집에 돌아와서 수첩에 적었어요. 27일째 마이너스 완료. 23일 남았어요. 23일.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23일이 아니라 단 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요. 이제부터는 조금 긴장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4월 12일 토요일. 김밥 배달 29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소방서 앞에 김밥을 놓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방서 2층 창문에서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김밥만 놓고 돌아섰거든요. 근데 예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기 누가 우리 보고 있어요. 응? 고개를 들었어요. 2층 창문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소방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소방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빨리 가자, 예린아. 네.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어요. 그 남자는 강철수 58살 소방관이었어요. 서대문 소방서 구조대장이었죠. 그는 제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젊은 소방관에게 말했어요. 우진아, 저 할머니 수상하지 않아? 수상해요? 왜요? 젊은 소방관의 이름은 정우진, 29살이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와서 김밥 100줄을 놓고 가잖아. 한 달 동안이나. 그게 왜 수상해요? 감사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얼굴을 안 보여주지? 항상 놓고 도망가듯 가잖아.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겠죠. 아니야. 뭔가 있어.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50년 전 그 화재 이후로 나는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어.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을. 50년 전 화재요? 응. 1974년 서대문 시장 화재. 내가 신입 소방관이던 때야. 강철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우리 동료 한 명이 죽었어.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 구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난 항상 생각해. 그 할머니가 누구일까? 아직 살아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 동료 생각이나 하고 살까? 강철수는 창밖을 봤어요. 저 할머니가 혹시... 아니겠지. 그날 오후 강철수는 제 뒤를 밟았어요. 저는 김밥을 놓고 간 후 항상 근처 공원에 들렀어요. 추모비에 김밥을 놓고 가려고요. 강철수는 숨어서 저를 지켜봤어요. 저는 추모비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김밥을 놓았어요. 오늘도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추모비에 대고 말했어요. 29일째예요. 21일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50년 동안 김밥을 만들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이제 거의 다 갚았어요. 강철수는 숨을 죽였어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제 손주들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강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손주들, 설마. 죄송해요. 제가 살려고 그분이 죽었잖아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평생 걸려도 모자라요. 강철수는 알았어요. 저 할머니가 누군지. 50년 전 그날 자기 동료가 구한 바로 그 할머니라는 걸. 저는 추모비를 쓰다듬고 일어났어요.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소방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아까 창문에서 저를 보던 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강철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할머니가 50년 전 그분이시죠? 네. 1974년 7월 23일 서대문 시장 화재. 손주 셋과 함께 구조된 할머니.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저도 그 화재 현장에 있었습니다. 신입 소방관이었죠. 강철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동료가 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살려고. 그분이. 일어나세요. 강철수가 저를 일으켰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네. 그날은 누구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운이었어요. 강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50년 동안 김밥 만드신 거예요? 네. 단 하루도 안 쉬고요? 네. 강철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네. 5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21일 남았어요. 50일을 채워야 해요. 왜 50일이에요? 제가 살 날이 5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강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암 말기예요. 3개월 전에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50일 동안 김밥을 만들기로 했어요. 할머니, 제발 말리지 마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저는 강철수를 봤어요. 제가 죽기 전에 그분께 빚을 갚고 싶어요. 그래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강철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네.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소방서 사람들한테 말할게요.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왜요? 창피해요. 제가 빚을 갚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워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만 알게요. 대신 할머니 몸 상태 나빠지면 꼭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철수와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0년 만에 그날의 목격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강철수가 혼자만 알겠다고 했지만 사실 소방서 전체에 소문이 퍼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소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도요. 이제부터는 정말 긴장하셔야 해요. 제가 쓰러지는 이야기니까요. 4월 15일 화요일. 김밥 배달 32일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어요. 등, 배, 옆구리. 모든 곳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어요. 신음을 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쉬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일어나야 해. 손으로 침대를 짚고 간신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가 보였어요. 김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떨면 안 돼. 김밥 써야 해.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첫 번째 김밥을 쌌어요. 휙. 두 번째 김밥을 쌌어요.
휙. 5번째 김밥을 쌌을 때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땅. 칼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제발, 제발. 칼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 순간 어지러웠어요. 세상이 돌았어요. 쿵.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일어나야 해. 김밥 써야 해. 근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예린이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할머니, 예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할머니, 예린이가 달려왔어요.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정신 차려요. 할머니, 김밥, 김밥, 김밥은 됐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예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예요? 환자 하나 있어요. 급해요. 구급차가 온다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직 18일 남았는데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성민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김밥은? 지금 김밥 얘기예요? 할머니 목숨이 위험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혈소판 수치가 바닥이에요. 간 기능도 거의 멈췄어요. 신장도 안 좋아요. 할머니, 이러다 정말 죽어요. 알아요. 알면서 왜 이래요? 죽어도 괜찮아요. 김밥만 다 싸면 돼요. 할머니,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이요. 제발 치료 받으세요. 제가 50년 전 할머니한테 목숨 받았잖아요. 이번엔 제가 할머니 살릴 차례예요. 선생님,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근데 안 돼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더 사셔야 해요. 18일이요. 18일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럼 50일이 완성돼요. 할머니, 선생님, 제발 18일만 더 버티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18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날 밤 병실에 예린이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 김밥 제가 쌌어요. 진짜? 네. 할머니가 쓰러져서 제가 대신 쌌어요. 100줄 다요. 소방서에 갔어? 네. 아까 다녀왔어요. 예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이 보였어요. 소방서 앞에 가지런히 놓인 김밥 100줄이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대신 할게요. 예린아, 할머니는 푹 쉬세요. 몸 좀 회복하시고요. 예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정말 감사해요. 이런 좋은 일 하게 해줘서요. 저는 울었어요. 50년 만에 제가 하던 일을 누군가 이어받았어요. 3일 후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의사들은 만류했어요. 근데 저는 나가야 했어요. 집에서 김밥 싸야 하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예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김밥 쌀게. 할머니,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나는 김밥 쌀 때가 제일 행복해. 예린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일이요. 고마워, 예린아. 4월 20일 일요일.
김밥 배달 37일째. 저는 다시 김밥을 쌌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소방서로 가는 길 예린이가 옆에서 저를 도와줬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요. 응, 고마워. 소방서에 도착했어요. 김밥을 놓는데 소방서 문이 열렸어요. 강철수가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강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우리 소방관들 모두 감사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요. 13일 후 저는 다시 쓰러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준비되셨죠? 4월 28일 월요일. 김밥 배달 45일째. 딱 5일 남았어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평소처럼요. 근데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래도 일어났어요. 김밥 써야 하니까요. 부엌으로 갔어요. 재료를 꺼냈어요. 김밥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0줄을 쌌을 때 손에 힘이 풀렸어요. 칼이 떨어졌어요. 땅. 아, 안 돼. 칼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어요. 근데 손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제발. 눈물이 났어요. 5일만 더, 딱 5일만 더 버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예린이요. 예린이가 들어왔어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왜 바닥에 앉아 계세요? 김밥, 김밥 써야 해.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안 돼. 내가 해야 해. 할머니, 예린이가 저를 일으켰어요. 할머니,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 해요. 안 돼. 5일만 더. 5일만 더 버티면 돼. 할머니, 5일 버티려면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예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죽으면 안 돼요. 제발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알았어. 병원 갈게.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성민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생님, 5일만 더, 5일만 더 버티게 해줘요. 할머니,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한참 후 선생님이 나왔어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7일, 5일보다 2일 더 남았네요. 그럼 50일을 채울 수 있겠네요. 다행이다. 할머니, 뭐가 다행이에요? 5일 남았잖아요. 그럼 50일 채울 수 있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김밥보다 할머니 목숨이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저한텐 김밥이 더 중요해요. 왜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김밥이 제 인생이거든요. 선생님은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입원하셔야 해요.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근데 김밥은 써야 해요. 할머니, 선생님 제발이요. 병원에서 쌀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입원할게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돼요.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요. 알았어요. 병실로 옮겨졌어요. 예린이가 김밥 재료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다 준비했어요. 고마워, 예린아. 저는 병상에 앉아서 김밥을 쌓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 둘, 셋. 옆에서 성민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선생님도 알잖아요. 50년 전 이야기요. 그래도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구하려고 그분이 선택한 거예요. 알아요. 근데 죄책감은 어쩔 수 없어요. 김밥을 말았어요. 휙. 5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불길 속에서 손을 뻗는 소방관이 보였어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래서 김밥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직접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소방관들을 도울 순 있잖아요. 10번째 김밥을 쌌어요. 김밥을 쌀 때만은 악몽을 안 꿔요. 뭔가 보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할머니. 그래서 50년 동안 쌌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선생님이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빚을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병실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문이 열리고 강철수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강철수 씨. 어떻게 왔어요? 소방서에서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들었어요. 걱정돼서 왔어요. 강철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50년 전 그날. 할머니를 구한 소방관 말이에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요? 네. 사실 저는 그분 이름을 알아요. 진짜요? 네. 정재요? 당시 32살이었어요. 신입 소방관이었죠. 정재요? 50년 만에 들은 이름이었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했어요. 강철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그분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밝은 얼굴, 따뜻한 눈빛. 정재혁 씨는 그날 할머니부터 먼저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나중에 나가도 된다고요. 근데 나중이 없었어요. 건물이 무너졌거든요. 저는 사진을 꽉 쥐었어요. 그분, 가족은 있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당시 3살이었어요. 3살. 그럼 지금은 53살이겠네요. 그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겼거든요. 강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혹시 그 아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강철수가 일어섰어요. 할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제가 꼭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강철수가 나간 후 저는 사진을 봤어요. 정재요? 50년 만에 알게 된 이름. 50년 만에 본 얼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5월 2일 금요일. 김밥 배달 49일째. 내일이면 50일이 완성돼요. 저는 병실에서 마지막 김밥을 쌓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빴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99줄째를 쌌을 때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김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할머니, 예린이가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하나 더. 하나만 더 써야 해. 할머니, 그만하세요. 내일 쓰면 돼요. 안 돼. 오늘 100줄 채워야 해. 내일은 못 살 것 같아.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때 가슴이 아파왔어요. 뜨거운 통증이 몸 전체를 휩쓸었어요. 으아, 할머니, 선생님, 선생님, 성민 선생님이 뛰어왔어요. 할머니, 선생님, 100번째, 100번째 김밥. 지금 김밥이 중요해요? 할머니, 선생님이 응급 처치를 했어요. 간호사들이 몰려왔어요. 기계 소리가 울렸어요. 삑삑삑삑. 100번째 김밥.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눈을 떴어요. 병실이 보였어요. 옆에 예린이가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예린아.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할머니, 정신 차렸어요? 김밥은 다 했어요. 100줄 다요. 제가 마지막 한 줄 쌌어요. 예린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소방서 앞에 놓인 김밥 100줄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49일 완성했어요. 내일이면 50일이에요. 50일. 드디어. 고마워. 예린아.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예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내일까지는 버티셔야 해요. 응, 버틸게. 근데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일까지 못 버틸 거라는 걸요. 밤이 깊어졌어요. 병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예린이는 집에 갔고 성민 선생님은 당직실에 계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50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별이 빛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하늘을 보면서 울었었죠. 그분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정재혁? 그분의 이름을요. 정재혁 씨. 이름을 불렀어요. 50년 동안 기다리셨죠? 이제 만나러 갈게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했어요. 저를 살려줘서요. 제 손주들을 살려줘서요. 별이 반짝였어요. 저 별 중 하나가 당신이겠죠? 기다려요. 곧 갈게요. 다음 날 새벽. 5월 3일 토요일. 김밥 배달 50일째. 저는 눈을 떴어요.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근데 일어나야 했어요. 마지막 김밥을 써야 하니까요. 병상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성민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깨어 계셨어요? 선생님, 김밥 써야 해.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안 돼요. 오늘이 50일째예요. 꼭 써야 해요. 할머니, 제발이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저를 봤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재료를 가져왔어요. 저는 병상에 앉아서 마지막 김밥을 쌓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할머니는 긴 말기만 하세요. 고마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밥을 말았어요. 하나, 둘, 셋. 1시간이 걸려서 10줄을 쌌어요. 2시간이 걸려서 20줄을 쌌어요.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100줄을 다 쌌어요. 다 했어요. 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김밥을 봤어요. 100줄의 김밥.
50일 동안 만든 5,000줄의 마지막 100줄이었어요. 예쁘게 포장해줘요. 네, 할머니. 선생님이 김밥을 포장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거 소방서에 갖다 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가셔야죠. 못 가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진짜요? 네. 할머니 마지막 배달이잖아요. 당연히 가셔야죠. 선생님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저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그리고 김밥을 무릎에 올려줬어요. 출발할까요? 네. 소방서로 가는 길이었어요. 구급차를 탔어요. 선생님이 직접 운전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5월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좋은 날씨네요. 네, 할머니. 정말 좋은 날씨예요. 마지막 배달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요.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20분 후 소방서에 도착했어요. 선생님이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소방서 앞에 섰어요. 저는 김밥을 하나씩 꺼내서 벤치에 놓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50줄을 놓았을 때 소방서 문이 열렸어요. 강철수가 나왔어요.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 배달이에요. 할머니, 강철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다들 나와. 소방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붉은 제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줄지어 나왔어요. 1명, 2명, 3명, 100명의 소방관이 나왔어요. 모두 제복을 입고 모두 똑바로 서서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강철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배달을 위해서요. 강철수가 소방관들을 향해 말했어요. 경례. 100명의 소방관이 일제히 경례했어요. 최봉자 할머니 5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울었어요.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방관들이 한 명씩 다가왔어요. 그리고 김밥을 하나씩 받아갔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났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고마움을 전했어요. 마지막 소방관이 다가왔어요. 젊은 소방관이었어요. 29살 정우진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저는 정재혁의 아들입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네. 제 아버지가 50년 전 할머니를 구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사진도 없었거든요. 근데 강철수 대장님이 찾아주셨어요. 정우진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정재혁의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대요. 할머니부터 먼저.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대요. 할머니, 아버지 대신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할머니를 구한 거요. 정우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50년 동안 빚을 갚으려 하셨죠. 근데 빚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응? 아버지는 그게 일이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게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빚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받은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랑. 네.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할머니한테 주는요.
저는 정우진을 끌어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버지한테 전해줘요. 제가 정말 감사했다고. 네, 할머니. 꼭 전할게요. 그날 오후 병실로 돌아왔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손녀 은지, 증손주들, 그리고 예린이까지요. 할머니, 은지가 울면서 다가왔어요. 할머니, 50일 다 채웠어요. 이제 푹 쉬셔도 돼요. 그래, 이제 쉴 수 있겠네. 저는 병상에 누웠어요. 몸이 편해졌어요. 5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없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어요. 오늘도 밤 냄새가 좋네.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온하게요. 50년 동안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어요. 2025년 5월 4일 일요일. 서대문 소방서 앞이었어요. 소방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최봉자 할머니를 추모하며 50년 동안 5,000줄의 김밥과 무한한 사랑을 주신 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서대문 소방서 1동. 추모비 앞에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어요. 예린이가 놓은 거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김밥 가져왔어요. 예린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대신 제가 할게요. 매일이요. 옆에서 성민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게 있어요. 뭐예요? 통장이요. 김밥 재료 사는데 쓰라고요. 예린이가 통장을 받았어요. 열어봤어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김밥 프로젝트 계속하라고요. 예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그날 이후 예린이는 매일 김밥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50줄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00줄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1년 후 김밥집 간판이 바뀌었어요. 최봉자 할머니의 마지막 배달. 소방관 무료 김밥 프로젝트. 이제 예린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함께 했어요. 김밥을 같이 만들고 같이 배달하고 같이 소방관들을 응원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김밥은 계속됐어요. 3년 후 2028년 5월 3일 최봉자 할머니 기일이었어요. 소방서에서 추모식이 열렸어요.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왔어요. 모두 김밥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정우진도 있었어요. 이제 소방서장이 됐어요. 할머니, 지금 아버지 만나셨을 거예요. 행복하시죠? 강철수도 있었어요. 은퇴했지만 매년 추모식에 왔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성민 선생님도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예린이도 있었어요. 이제 김밥 프로젝트 대표였어요. 할머니, 이제 전국 20개 소방서에서 김밥을 받고 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작은 아이 하나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마지막에 쌓으신 김밥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소방관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처럼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날 밤, 예린이는 할머니 집에 갔어요. 이제 예린이 집이 됐지만 여전히 할머니 집이라고 불렀어요.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여전히 김밥 재료가 놓여 있었어요. 예린이는 김을 펴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얹었어요. 휙, 김밥을 말았어요.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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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각으로 잘랐어요. 할머니,
오늘도 잘했죠? 대답은 없었어요. 근데 예린이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다는 걸요. 2050년 서울국립박물관이었어요. 한국의 숨은 영웅들 전시관이 있었어요. 그중 한 섹션에 최봉자 할머니 이야기가 있었어요. 낡은 긴발, 수첩,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그리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최봉자 1954-2025 50년 동안 5,000줄의 김밥으로 생명의 빚을 갚은 여인. 그녀는 말했습니다. 김밥에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이 김밥을 먹을 사람들은 눈물이 아니라 힘이 필요하니까요. 그녀의 김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전국 500개 소방서에서 매일 아침 누군가의 손으로 따뜻한 김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전시관을 나가는 관람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집에 가서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요. 할머니처럼요.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밥은 여전히 누군가의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감사를 전한 사람. 50년의 빚을 김밥으로 갚은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 그 이름은 최봉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